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후 9시 19분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하단선이 있잖아요. 예, 하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단선이 잘 보세요.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368 월봉으로 보면 368 아래는 매도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신규 매도로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예요. 자, 3개월 봉으로 보면 370이죠. 그러니까 이미 3개월 봉으로 보나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나 매도 전략을 들어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매도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요 정도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글쎄요, 매도를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없었죠. 왜냐면 지금 현재도 봉은 이렇게 많이 내려왔지만 외국인의 현물 구조를 보면 이렇게 내려야 되는지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하락에는 제대로 된 물량이 실려 있지 않다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치 자체도 아직까지는 하방보다는 상방에 더 유리한 위치에 도달해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겠죠. 자, 6개월 봉으로 보시면 이제 상단선으로부터는 멀어졌어요. 보시면 여기 상단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얘기했을 때 370까지는 올라간다. 370까지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팔면 370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는 해드렸고, 반대로 이게 내려가려면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개인이 현물을 사긴 사는데 너무 금액이 작아.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 커가지고 이게 지금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매수로 잡히면 뭐 설레발도 치고 뭐 하락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 텐데,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개인한테 막 한 1조, 2조 이렇게 막 현물을 넘겨줘야 되는데 고작 넘겨주는 게 2천억, 3천억 넘겨주고 있으니까 매수한 거에 비해 너무 매도 금액이 작다라는 그런 문제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362.4 아래로는 매도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격볼벤 20까지 딱 찍고 반등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 월봉의 저가를 깰 거냐 말 거냐. 그죠? 월봉의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월봉의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EWI의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깬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러셀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깨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러셀 지수나 그 다음에 EWI 월봉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월봉의 저가를 깬 것으로 봐서는 국내 지수도 월봉이 저가를 깰 확률은 어쨌든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단선이 지금 368에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단선이 존재하면 지난달 저가가 깨지지 않는 범위 하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지난달 저가 부분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약화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는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는 깼어요, 이미. 네? 코스피는 이미 저가를 깼다라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잘하면 코스피 200 지수도 저가를 깰 확률이 있다라는 거, 네,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비슷한 논리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세요. 자,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해도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하단선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데, 예, 하단선 아래에서 매수할 때 전복의 저가를 붕괴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봉은 하단선이 362에 있지만 이미 저가가 깨졌죠.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 봉에서는 매수 전략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예,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 더 하이봉에서 저가를 지킬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양봉을 그렸잖아요. 어제 양봉을 그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제의 양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개파락이 나오면서 저가를 깨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개파락이 안 나오고 등가나 갭상승이 나왔으면 저가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미 뭐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를 지키지 못했고, 저가를 지키지 못하면 이제 매수를 유보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도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계속 차트를 욕하고, 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차트를 알고 보면 왜 차트가 그렇게 움직이는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차트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 틀렸다, 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예,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362.77까지 올라가야 정상이라고. 예? 어제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이격불변 이시까지 올라가려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기 싫잖아요. 그럼 반대로 당기면 이 노란색이 봉에 와서 붙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서 붙인 게 아니라 밑으로 빼가지고 당긴 거예요. 그냥 어쨌든 올라가서 붙든 밑으로 당겨서 붙이든 이런 식으로 붙이려는 성질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설명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봉을 어떻게 해서든 완성하려는 성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딱 최저가 모두 저가 깼구만. 예, 기가 막히네요. 딱 저가 투자 심리도 제일 아래로 떨어지니까 딱 여길 깼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볼 건 다 봤고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저가를 깰 거냐예요. 응? 저가를 깰 거냐.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저가를 깰 확률이 높아 보여요. 왜? 코스피 지수도 깼고 EWI도 깼고 여기 저가 붕괴 여부를 보는데, 지금 EWY도 깼고 그 다음에 러셀 지수도 깼고, 예, 그 다음에 코스피도 깼잖아요. 이거 월봉입니다. 다 깼기 때문에 확률상, 예, 지수도 깨질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예, 한 번 더 저가를 깰 확률은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제대로 오늘 오르지 못한다면 깨겠죠. 여길 깨면 이제, 예, 월봉도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다만 뭐가 문제냐? 하단선이 살아있잖아요. 얘는 월말까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하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개인이 계속 사야 돼요. 이걸 잊지 마세요. 개인이 현물을 계속 꾸준히 사야 돼. 그래야 지수가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상태로 전환이 되면 끌어올리기 좋아요. 하단선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는 상태로 전환이 되면 아주 쉽게 끌어올릴 겁니다. 그만큼 하단선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격 볼벤 터치했죠. 그 다음에 하단선이 있죠. 지금 하단선이 이게 몇 개예요? 월봉, 그죠?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분기봉 다 하단선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 누르면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위험부담이 되게 큰 거예요. 지금 하락이 굉장히 쉽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구조 속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라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일봉 보시면 자 이렇게 이격 볼벤이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볼벤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꺾였잖아요. 이 양봉인데 실제로는 이게 꺾였다고요. 노란 게 이렇게 꺾였다고. 그쵸? 그리고 이제 노란 걸 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지금이 이 정도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노란 거는 이렇게 더 내려갈 거고, 이렇게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럼 봉은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제. 이해되세요? 만약에 봉이 이렇게 찍으면 일로 가요. 봉을 이쪽으로 찍으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면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위쪽으로 갔다가 이제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그냥 진짜로 뭐 악재가 떠서 그냥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진짜 큰 악재가 떠야지.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 굉장한 악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악재가 뜬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격볼펜이잖아요. 그러면 시가를 딱 찍어도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구조예요. 이렇게 찍고 좀 올라갔다가 확 당겨서 이렇게 내리든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붙겠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찍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든가 뭐 방법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는 기술적 반등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저가를 지켜버리면 여기도 하단선이 있고 여기도 하단선이 있으니까 많이 땡길 수 있어요. 저가를 지키면 많이 땡길 수 있다고. 근데 저가를 깨면 어차피 그 아래쪽이 열린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제한적인 상승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저가를 지키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이 현물을 매도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오늘 진짜 많이 내렸어. 이제 폭락이 시작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빠지기 어려운 구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기술적 반등이 온다고 해도 뭐 하나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도 더 많이 하락할 거야, 급락할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죠. 내려가더라도 지금은 차라리 반등을 주고 내려가는 게 조금 더 내려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하락하지 않는 한은 지금 위치에서는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가를 지키면 무조건 사세요. 현재 봉의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고 이제 저가를 깬다 그러면 이제 월봉 저가가 깨지는지 보시고 월봉 저가가 깨지면 어쨌든 이제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거라서 그럴 때는 이제 상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오픈된 마인드 필요하고
또 하방에 대해서도 계속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는 사실 이제 상방 말고는 거래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이나 분기봉을 보고 나는 곧보스를 매수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월봉이나 분기봉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전략이나 상방을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하방을 보시겠다 그러면 주봉 아래쪽을 봐야 돼요. 주봉 아래쪽을. 왜냐하면 주봉은 추세도 안 무너지고 저가를 깨면서 내려가는 봉이잖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하락을 보시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방을 보실 거면 이제 주봉 이하의 봉을 중심으로 보시고, 상방을 보실 거면 월봉 이상의 봉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월봉이 저가를 딱 깨는 순간 이게 이제 진짜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 하단선은 살아있는데 저가는 깼기 때문에 아래로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감아 올릴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매수자에게도 참 애매하고 매도자에게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월봉이 저가를 깨면 주봉이 저가를 지킬 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깼다라는 거,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깼다라는 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미국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동기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저가를 깼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편이 오히려 하락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가를 깨면 어느 정도 반등했다 더 밑으로 확 뺄 수도 있어요. 저가를 깨게 되면 아래쪽도 열리는 거니까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확 내려가지고 이격을 해소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보여드렸고, 뭐 곧보스는 거꾸로잖아요. 곧보스는 거꾸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면 한 2170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조정이 와야 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나머지는 지금 보면 주봉도 2140원 위로는 매수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월봉은 2040원 위로 매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 홀딩 여부나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봉이 좀 바뀌어야 돼요. 위로 올라가려면 봉이 바뀌어야 돼. 봉이 바뀌어서 이 상단선의 영향을 안 받아야 어쨌든 매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일목으로 보면 뭐 월봉은 어차피 아무 이슈가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 뭐 월봉을 봐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고, 이주봉 이 동네도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금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자, 일봉도 사실 더 가야 되잖아요. 일봉도 더 가야 돼요. 지금 위치에서는 이 정도까지 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2340원. 여길 못 가면 그냥 기술적 반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언급할 사항은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도 조금 더 내려야 돼. 코스피도 2593까지는 내려야 이게 이제 데드가 나면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목표치가 생기는데, 그쵸?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는 있지만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목표치를 아직 설정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반갑다. 하지만 오늘 하락이 지속적인 하락을 담보로 하는 건 아닐 거다. 아직까지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는 매수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수가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배팅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돈도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지금 하락에 배팅되어 있습니다. 뭐 선물로 보면 하락 쪽에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현물 쪽을 보면 외국인은 아직 하락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 들고 있어. 자기네들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그다지 매도세를 크게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빠지고 있어도 이게 하락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제가 유튜브 검색한 내용을 보니까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이 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적어도 미국과 이란은 협의를 하고 나서 보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된 선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보복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진짜로 보복을 한다 그러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복을 할 거다라까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보복을 할 의사가 있다 정도까지만 지금 공유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언제 하고, 이런 건 지금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노출이 되면, 그러면 조금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충분한 소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도 그 월가에서 지금까지 증시를 이끌어오면서 자기네들의 시나리오를 벗어난 일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봐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왔는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는 어쩌면 그들의 의도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상황이 온다면 적어도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시나리오 안에 있다고 봐요. 왜? 아직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이 움직여서 만약에 이란을 공격해요. 근데 제가 그 지도 막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우측에 있는 국가는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그 위에 투르크메니스탄 있고, 그 밑에 아프가니스탄 있고, 밑에 파키스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은 이제 빼고, 세 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파키스탄인데, 이 나라들이 사실 친미는 아니잖아요. 친미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미국이, 그러니까 설사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을 공격한다고 해도 이라크 쪽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만, 그쪽,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는 뭐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침략하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폭격하는 방법은 공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습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상륙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이스라엘이 무슨 방법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일단 뭐 항모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항모가 있어야 뭐 싣고 가가지고 상륙을 하든지 할 텐데, 그런 것도 불가능할 거고, 육지로 간다고 해도 하세월 걸리지 않을까요?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니까 시리아 거쳐가지고 이라크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들어간 그 곳에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산맥이 3600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게 한 5600m 되고, 그 테헤란 쪽에 있는 산들이 한 4600m 정도 되는 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라크 쪽으로 돼 있는 산들은 한 3,6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넘어. 예? 탱크든 뭐든 뭐 육군이든 뭐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고 해도 재판단으로는 그냥 전투기 가지고 폭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군사시설이 지하에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도시를 뭐 폭격한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군사시설을 폭격해야 되는데 군사시설이 다 지하화돼 있으니 뭐 폭격하면 뭐 할 거예요? 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민간 도시를 폭격할 거예요? 민간 도시 폭격하면 이제 전쟁하는 거죠. 민간 도시를 폭격하면 뭐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산속에다가 다 숨겨둔 탄도미사일 꺼내가지고 날린다는 얘기인데 뭐 그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뭐 공격을 한다고 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하듯이 그 별로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폭격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변수가 발생해서 뭐 상대방을 자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제 월가 입장에서도 껄끄럽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란이 약간 그 전쟁의 우호적인 형태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사실 전쟁을 하는 행위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는 게 더 문제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유가는 난리 나는 거잖아요. 유가 난리 나면 이제 CPI도 뭐 작살 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파월이 주장하고 있는 뭐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거는 다 개소리가 되는 거죠. 지금도 CPI가 안 잡히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그쪽에 그 원유 수송 라인을 차단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공격을 할 거냐? 공격을 하고 나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그 공격이 이란이 어떤 피드백을 줄 만큼의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뭐 그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도 반격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공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도 자기네들은 보복을 할 건데 이란이 반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습을 하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한심한 얘기죠.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죠? 이런 거잖아요. 다른 여자는 만났는데 바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뭐 서로 날리고 있는 거라 제3자가 듣기에는 그냥 뭐 거의 그냥 코미디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미사일을 날리거나 전투기로 공격을 하면 싸우자는 소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뭐 우리나라 지금 달러 사정도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1,400원대까지 갔다가 뭐 얘기로는 뭐 개입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9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국가 재정은 작살났잖아요. 국가 재정은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뭐 적게는 87조에서 많게는 뭐 110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국가 재정은 엉망이 됐고, 그 다음에 뭐 개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정부가 개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뭐 개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엉망진창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선거 결과도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계획을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왔다면 아마도
예, 선거 결과도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정도의 선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봤더니 뭐 거의 참패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포기를 해야죠. 예. 저는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의료개혁을 뭐 어떻게 해요? 그게 개혁인지 계약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투표를 했는데. 그 의료인들이 그 문구를 하나 이렇게 내세운 거에 하나 있는데 그게 디올백이에요. 디올백. 예. 웃기더라고요. 예. 다 되돌려 놓으라는 거죠. 이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올바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근데 사실 영부인이 가방을 받은 건 이건 올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제 입장에서 영부인이 그런 방식으로 가방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건 뭐 진짜로 되돌릴 수 없는 예,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선. 그게 뭐 300만 원짜리 가방이든 아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의 부인이 그런 걸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현직 대통령은 예, 그런 가방을 받는 사람을 아내로 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럼 누가 신뢰하겠어요? 저라도 그런 대통령은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공정하다,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한다라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예, 그 가방 받은 건 빨리 좀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예. 가방부터 해결해야죠. 지금 뭘 개혁할 때가 아니라 예, 가방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가방을. 그게 죄가 있으면 죄를 받게 하시면 되는 거고 죄가 없으면 예, 수사를 받게 해서 떳떳하게 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예,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계속 예, 이런 식으로 예, 감추고 숨기고 이러면 예, 대통령은 그런 사람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의료개혁할 때가 아니라요. 공매도 시스템 빨리 만드셔야죠. 예? 공매도 시스템 올해 6월까지 만든다라고 예, 이야기하면서 11월 달인가 그때 공매도 금지했잖아요. 그거 그냥 시스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예? 시스템 만들면 돼요. 지시하면 돼요. 협의할 필요도 없어. 예? 그걸 왜 협의해요? 국가에서 그냥 공매도 시스템 만들어라. 그리고 자본 투입하면 되잖아요. 자본 투입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걸 뭐 여태 협의하고 있어요? 누구랑 협의해? 의사랑도 협의 안 하는 국가가 예? 의료개혁 한다면서 의사랑 협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매도 시스템 만들면서 협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드시면 돼요. 개인들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그냥 만드세요. 예. 그거 만들고 의료개혁 하셔도 돼요. 협의를 해야 될 거는 협의를 안 하고 협의가 필요 없는 건 협의만 하고 있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라는 게 개혁인지 계약인지 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태는 매수자에게 유리한 위치예요. 예? 매수자에게 유리한 위치라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저가가 깨져야 돼요. 예? 저가가 깨져야지만 매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매도자에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거죠.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순간 이제 감아 올리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일봉이 저가를 깨면 어쨌든 이제 하방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이슈가 생기는 거고, 예, 일봉이 저가를 깨면 상방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한번 물러서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일봉이 저가를 지켰다. 그러면 예, 하방 보시는 분들은 위험해지는 거고, 상방 보시는 분들에게는 찬스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시스템 빨리 만드시고 공매도 풀어주세요. 디올백 빨리 돌려놔야죠. 원래 환경으로 돌려놔야지. 공매도를 막아놔서 지수가 올랐다고 그걸 성과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입장은 참 깝깝스럽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